이재명 대표가 오늘 면접 봤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면접을 봤어요. 왜냐? 이재명 대표도 경선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물론 경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되지만 이건 국민에 대한 형식적 태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면접 본 시간이요. 1시 55분에서 2시 2분까지. 이것도 짜증나겠어. 몇 분 되지도 않아. 아니 근데 다른 지역구들은 지금 후보가 그래도 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경쟁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혼자서 이 시간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거죠. 아니죠. 경선 후보가 나왔으니까. 후보가 또 있나요? 있겠죠. 똥파리 한 마리도 있겠지. 아 그렇군요. 네. 우리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똥파리 씨. 네. 한 명만 알면 되잖아요. 네, 개항을은.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태도죠. 태도. 아니 누구와는 다르잖아요. 누구처럼 가가지고 손 들어줘 버리고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공천하겠다고 했습니까? 막 이러고 저는 그 거 사람 안 얼굴도 하잖아. 본 적 없는데요. 뭐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국민에 대한 태도가 어찌 됐건 형식적 절차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준비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건 한다는 자세. 그냥 원칙이 그거예요. 그렇죠. 원칙이 뭐냐면 전략 공천 지역구 있잖아요. 전략 공천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경선 치른다인데 그게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나오면 돼. 험지에. 험지 딱 한 사람 있어. 마차가 경북 어디에 혼자 나갔어. 경선 치를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단수 공천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경쟁자가 있으면은 전략 공천 지역 아니면 무조건 경선 치른다. 왜 근데 전략 공천 지역이 만들어졌느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역 국회의원 정필승 의원이 있어요. 근데 정필승이 결혼했는데 결혼한 대상자가 나 국회의원 하면 안 할래 해서 갑자기 4년 동안 열심히 잘하다가 출마를 포기해.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가 거기다가 이제 공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민주당이 현역이 출마 안 하는 지역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어서 공천의 전체 큰 판에서 뭔가 유리한 걸 점하고 싶어 해서 그건 딱 정해놨잖아요. 나머지 지역은 그냥 경선 시키겠다 이런 거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필승이 진짜 근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정필승 의원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불출마를 뒤집어 엎었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출마 준비하다 마차나 뭐 이런 보람이나 이런 친구들이 내가 할게. 경선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왔는데 서로 감정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갖고 경선에서 마차가 이겼어. 그러면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역 안 물려주고 나가버려. 나답다.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근데 민주당에 지금 공천 후보 심사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당선 가능성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 40%. 그리고 도덕성, 정체성, 면접,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이런 건데 결국은 뭐겠어요? 여론조사예요. 당선 가능성. 실제로 여론조사 돌렸었잖아요, 저번에. 현역 의원 평가할 때 지금 하위 20% 이렇게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위 10% 나와 있어요. 명단만 공개 안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여론조사 같은 걸 볼 때, 이 사람은 이 지역구에서 쉽게 표현하면요. 지금은 친명, 비명 이야기 하는데, 친명이든 비명이든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하죠. 의석이. 그건 당연하죠. 우리 이제 지지층이야. 야, 수박은 좀 거르자 이야기 하겠지만, 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수박이야. 근데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 지역에서 거의 50% 이상 그렇죠. 나와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천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마음에는 안 드는 현실일 수 있어도 수박도 민주당이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되는 게 낫죠. 국민의힘이 되는 것보다는 민주당 수박이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고 욕먹을 수도 있지만 100배는 낫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한 말이에요.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도덕성 검증이가 한두 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이다 이런 건데 저 이야기는 왜 나왔냐면요. 지금 도덕성 검증을 통해서 후보자 6명에 대해서 공천 배제 즉 컷오프 의견을 낸 거로 알려졌다. 야. 그러니까 지금 6명이 정리를 해드리면 민주당은 6명, 국민의힘 7명 이게 아니고 네. 민주당은 공천률이 하위 20%까지 감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컷오프라는 걸 용어를 아예 쓰지 않고
6명 정도는 그냥 컷오프라는 식으로 털어내지만 하위 20%면 160명 중에 20%면은 30명이 넘습니다. 32명. 32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은 하위 20%에 들어가면 10% 하위 10, 하위 20이 30% 감점, 15% 감점 이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컷오프란 말을 쓰지 않아도 실제로 컷오프 돼버린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완전 탈락이니까. 더군다나 신인들 들어오는 지역구는 신인 가산점이 또 있어요. 못 이겨.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위 20%라고 통보를 해주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출마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내가 하위 20%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아마 이해찬 대표 때부터 내려온 만들어진 전통 같은 거. 네. 모욕 주지 않고 스스로 물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은 수근수근대고. 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좋은 글씨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네. 그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바람직 같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20% 이전에 아까 6명 신박하다고 느낀 6명은 현역 의원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마한 사람 중에 네. 현역 의원 플러스에서 출마한 사람 중에 6명을 일단 컷오프 시키겠다는 거예요. 현역 둘 오였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역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다가 조용히 사라진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죠.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명 마케팅.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언론은 부정적으로 보던데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건 민심에 부응하는 거거든. 그렇죠. 당연하죠. 그 친명 마케팅이 활발하다 그러면 사람들 언론들이 엄청 알아치기를 하던데 언론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그 당대표가 대선 주자 1등에다가 당원 지지가 거의 사실상 만장일치야.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소위 이제 나쁘게 말하면 파리, 좋게 말하면 친명 마케팅하는 게 나빠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는 친박연대라는 당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 후광을 하나 받고. 근데 어떤 사람의 후광이라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뭐라고 해버리면 정치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어떻게 마케팅해야 돼요? 정말로 아니 나는 변호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정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 사람이 친구예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아니 이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 이 사람이 친윤이냐 아니면 친디올이냐 이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가장 함축적으로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럼 뭘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친명 마케팅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에요. 저 사람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재명 팔기밖에 없네? 라고 해서 안 찍으면 그만인 거예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가장 대통령 같고 정치인 같고 그렇죠. 또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두 가지 점이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연민의 정과 이 사람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따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위 친명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 공천에 탈락해도 덜 변하기 쉽진 않아요. 덜 변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 친명 마케팅은 당연한 건데도 지금 언론들 기레기들이요. 쿠키뉴스, 노컷뉴스인가? 노컷뉴스 맞지? 네. 내가 이번 주까지 내가 이 기자 명단 깐다. 뭔 말이냐면은 아니 뜬금없는 새날을 끌어와가지고 깔 게 없으니까 서로 균형 맞춘다고. 무슨 유튜브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내가 나중에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기자 이름까지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자들이 그냥 미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제정신들이 아니야.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워딩을 넣어라라고 하면 그냥 써서 넣는 건가? 이게 사람이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사진에 거론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척지었다는 느낌을 안 주려고 제일 우리 열받아하는 게 있잖아요. 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켰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마케팅하면은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의 SNS나 이런 데 다 남아 있고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다 남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희 얼굴을 살짝 가렸지만 누군지 다 알아보시는 저런 분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가 친명 마케팅을 하려면 그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한다거나 좀 미안한 마음을 비친다거나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렇게 사진만 띄고 올리면 너무 속 보인다. 더 열받는 거 있어요. 아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누구나 다 친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 지인과 통화를 합니다. 그래갖고 나 그 이재명 저 체포동의안 찬성 눌렀어 라고 했던 사람이 그걸 들었어. 누군가가 아는 지인이 들었어. 그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SNS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고 있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나 누군지 알아. 근데 방송에서 안 깔 거야. 공교롭게도 제가 들었네요. 여기까지. 뭐냐? 그러니까 역사는 기회주의자들이 사실은요 모든 숫자 중에 기회주의자들이 80%예요. 이건 뭐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기회를 잡겠다고 하는 건 뭐. 근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는 아니 인간이 자기 개체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 기회를 잡겠다는데 그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고 싶진 않은데 정치인이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지는 말았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그런 사람들 중에 친명 마케팅도 안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본색이 드러나겠지만 이런 거 있어요. 탈당하기도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왜 원래 이제 그 소정파 정치인들이 컷오프 20% 왜 명단 안 까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탈당을 해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너 하위 20%에 들어가고 무능력해서 지금 컷오프 비슷하게 마이너스 감점 받는 거잖아요. 컷오프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럼 자기 무능이 세상에 발려지는 측면도 있어. 그렇죠. 그건 좋은 글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근데 이제 친명 프레임을 보면 참 더럽죠.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은 정치 뭐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셀카 찍고 막 그러는 거 막 빨아주면서 왜 아니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친명으로 이 마케팅하는 현상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거는 헐뜯고 무시하냐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정말 국회 이제 3개월도 안 남아있는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옆에 가서 사진 찍는 걸 보면 국민들이 이재명을 얼마나 지지하고 그 지지를 받아들이고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분석을 해야지. 자기들도 부러우면 윤석열이랑 같이 사진 찍고 선거운동 하면 되잖아요. 사람한테 하라고. 시킬 짓이 있고 안 시킬 짓이 있지. 아이고 참. 자, 어쨌건 지금 총선 앞으로 확 다가온 느낌이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면접까지 보잖아요. 며칠 동안 면접을 봐요. 공관위에서.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 면접 점수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 중에 이제 여론조사 돌려보고 다 해봤더니 그 지역구에 무려 6명이 나왔어. 6명이 다 경선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2인 경선할지 3인 삼인 경선할지 이걸 정하는 상황. 그래서 2월 달 중순 들어가면 이제 경선 상황이 펼쳐지고 3월 초순 정도 되면은 대개 지역구에 이제 3월 한 초 중순에는 대개 지역구에 공천자가 확정되는 시스템이에요. 방송하는 시점 오늘이 1월 말이고 2월 내내는 사실상 경선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옥석이 가려지면서 경선 국면에서 제 예측 상상을 초월하는 물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당대표 팔아먹었던 자들 상당수 거의 대다수는 경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저 지역구를 떨어뜨린다고 정말 떨어질 사람 많다.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동안에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번에 저 이낙연 등의 탈당파들이 있었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당원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위기가 되면 민주시민들은 민주당에 더 가입을 해줘. 민주당 당원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똥파리가
1000명 나가면 10,000명 들어오는 거죠. 아니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뻥카를 날리고 있지만 최근에 제 지인한테까지 너 비례로 등록할래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인물 쓸만한 사람이 없고 비례도 지금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잠깐만. 김종숙님, 일부러 그러는 거죠? 포나님 말대로 되는 거 거의 없다. 아니 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돈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보다 이분이 나 황당을 해. 내가 하는 말이 상식적인 이야기야.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우리 방송 띄엄띄엄 보셨네. 이게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양반들아. 매일 봐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179석 된다 이런 거는 기억을 못 하니까 이러는 거야. 맞아. 그때 대박이었는데. 아니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구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혁명이 일어날 거다고 이야기해야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 참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 판매를 아니야. 모니터예요 모니터. 나 정말 이게 지금 다양하게 쓸 건데 이게 이렇게 보면 유튜브도 볼 수 있어 이걸로. 그 사람 저거 비싼 거야. 돈 썼다고 돈. 이게 무슨 판매래 지금. 나 진짜 비싼 거예요 저거. 나 진짜 나 정말 지금 우리 방송을 볼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내가 그 열받아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첨단이다. 진짜. 오 텔레비에 나온다. 나 텔레비에 내가 나와. 팬들이라니 지금 아이씨. 근데 지금 오늘 갖고 온 거라서 이게 소리를 어떻게 줄이냐? 나 이씨. 여기 있다. 무슨 판넬이야 판넬이. 아이씨. 자존심 상하게. 아이씨. 하물며 터치판 내리네. 그러게. 알고 보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 막 가라키.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로 썸네일 한번 올려봤어요. 테스트로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제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제 차라리 이 판넬이 더 나았을 수도 있어. 한번 봐봐. 자 여기까지 재밌죠? 네, 좋아요, 구독. 개병님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행복한 미선님, 노즈마리님, 저놈이 자기가 나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돌려막기 하면 이번엔 내가 나가라 이름 올린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님 말고 개병님, 주인장님 늘 죄송합니다. 전객입니다. 아봉 닉 차라 감사합니다. 예.